시위는 의견을 드러내는 장면이지만 그 방식이 경계를 넘는 순간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번 서울 잠실 현장에서는 바로 그 경계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서부터는 불법 행위인가 하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의 집회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공권력, 시민권, 현장 질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잠실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모두 15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소지품 무단 수색, 언론인 폭행 의혹, 경찰관 모욕, 참가자 사이의 폭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평화적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위력을 동원한 행위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일반 시민들의 소지품을 시위 참가자들이 임의로 확인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이 뒤져졌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더 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에서 적극 가담한 일부 인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혐의가 최종적으로 적용될지는 앞으로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은 언론인을 상대로 한 폭행 의혹입니다. 현장을 기록하던 기자가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이 사안 역시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로 더 확인돼야 합니다. 현장 경찰관을 향한 모욕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말과 행동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참가자들 사이의 폭행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통제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경찰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다수의 위력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혼자 한 행동보다 집단으로 한 행동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무심코 따라 한 행동도 공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 분위기에 휩쓸려 누군가를 막아 세우거나 물건을 확인하려 했다면 법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개표소가 있는 시설과 주변 공간이 함께 얽혀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집회와 시설 운영이 직접 충돌했습니다. 체육단체들의 출입이 막혀 사무실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체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집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와 이동을 실제로 막았는지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일상과 가깝습니다. 누구든 공공장소에서 이미 검문처럼 보이는 상황을 겪는다면 큰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자에 대한 공격 의혹 역시 중요합니다. 언론이 현장을 기록하지 못하면 사회는 사실을 차분히 확인할 통로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모든 집회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평화적 표현은 헌법상 권리로 보장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질서를 지키려는 의무와 시민이 의견을 말할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메시지는 두 갈래로 읽힙니다.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지만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면 선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커진 불신이 있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선거 당일과 이후 관련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신고가 곧 불법의 확정은 아닙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혹, 신고, 수사, 처벌은 서로 다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볼 때는 분노보다 절차를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실과 주장 사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경찰 수위입니다.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가 나온 배경에는 현장 불법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표현은 단지 처벌 의지만 뜻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행동을 막겠다는 예방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지지와 우려를 동시에 부를 수 있습니다. 질서 회복에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잉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함께 존재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시위의 자유와 법 집행이 늘 긴장관계에 놓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단정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차분히 가리는 일입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안전이고 둘째는 공공공간에서의 기본적 신뢰입니다. 누군가가 사적인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검사하거나 가로막는 장면이 반복되면 그 신뢰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raise concerns입니다. 이 표현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다, 걱정을 키우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입니다. The incident raised concerns about public safety. 다시 읽겠습니다. raise concerns. 두 번째 표현입니다. cross the line입니다. 허용되는 범위를 넘다, 선을 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문입니다. Peaceful protest should be protected, but intimidation crosses the line. 핵심만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cross the line. 세 번째 표현입니다. remain cautious입니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사나 논란이 진행 중일 때 자주 어울립니다. 예문입니다. Officials remain cautious while the investigation continues. 짧게 반복하겠습니다. remain cautious. 네 번째 표현입니다. obstruct normal operations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건물 출입 봉쇄나 업무 지연을 설명할 때 유용합니다. 예문입니다. The blockade may have obstructed normal operations. 한 번 더 읽겠습니다. obstruct normal operations.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be under investigation입니다. 수사 대상이다,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예문입니다. Several cases are under investigation. 그대로 따라 읽겠습니다. be under investigation. 여섯 번째 표현입니다. draw attention입니다. 주목을 끌다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질 때 널리 쓰입니다. 예문입니다. The case drew attention to the limits of protest. 표현만 다시 남기겠습니다. draw attention. 일곱 번째 표현입니다. The situation remains unclear입니다. 상황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예문입니다. The situation remains unclear as police review the evidence.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The situation remains unclear. 이제 방금 배운 표현을 뉴스 흐름 안에서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영어로는 raised concer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시각에서는 일부 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cross the line이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remain cautious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출입봉쇄 논란은 정상 운영방해 문제와 연결됩니다. 바로 obstruct normal operations입니다. 현재 여러 사건은 수사 중입니다. 이때는 be under investigation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사건은 시위의 한계와 권리의 경계를 다시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draw attention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세부 사실은 아직 더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the situation remains unclear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영어 표현을 배울 때 중요한 점은 단어보다 태도입니다. 특히 이런 뉴스에서는 단정하지 않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alleged,
리포어티드리, remains unclear 같은 말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균형을 잡아줍니다. 짧게 응용해 보겠습니다. 언론인 폭행 의혹이 제기됐다면 alleged assault on a journalis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 police are reviewing possible obstructi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집회는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은 peaceful protest should be protected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남기는 가장 큰 질문은 집회의 정당성과 현장의 위법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답은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자체와 구체적 행동의 적법성은 따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목소리를 지키면서도 타인의 권리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경찰이 여러 사건을 나누어 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누가 어느 정도로 책임이 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판단은 조사 뒤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속도보다 정확성입니다. 빠른 결론은 편하지만 종종 사실을 놓칩니다. 두 번째는 원칙의 구분입니다. 평화적 집회 보장과 불법 행위 처벌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앞으로 비슷한 현장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중심에는 시위의 자유와 현장 불법 행위의 경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15건을 수사 중이며 소지품 수색 의혹과 언론인 폭행 의혹, 모욕과 폭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출입봉쇄와 업무방해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평화적 의사표현은 여전히 보장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영어로는 raise concerns, cross the line, remain cautious를 특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obstruct normal operations, be under investigation, draw attention도 뉴스 읽기에 자주 쓰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권리의 행사로, 또 누군가는 질서의 붕괴로 읽을 수 있습니다.